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시기적으로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올려드린 게 전통적으로 코스닥은 마지막 주에 플러스가 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9번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엔 지수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죠. 뭐 코스닥 차트만 놓고 봐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렇게 급락보다는 흘러내리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대주주 요건 관련된 뉴스 때문에 크게 빠지고 이런 어떤 이제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연말에는 이제 반등할 확률이 높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어떤 매수세가 일부 좀 살아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게 이제 중국 관련된 재료였는데 중국이 3,2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 지금 쭉 빠져가지고 3,050 전후까지 빠졌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7일 연속해서 하락했다가 오늘 반등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등 시도하면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내년도에 리오프닝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 계획을 틀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걱정을 좀 덜어준 점도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뉴스들도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개장 전부터 많이 투자들이 기대했던 게 대주주 가족 합산이 폐지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00% 아직 시행된 건 아닌데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게 폐지된 줄 모르고 매도했던 물량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매도 물량이 이제 다시 매수로 들어올 거야 또는 일부 좀 들어왔을 거야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거 관련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는 본격적인 매수는 배당락 다음 날, 배당락 당일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다음 날부터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큰 결정적인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제 그렇다고 또 오늘 지수 반등폭이 제한적이었고 상승폭도 이제 장중 내내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도가 없었잖아요. 내년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점이 또 지수 반등을 또 제한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좀 산타는 같고 까치를 기다린다라고는 하지만 내년도 전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이거 잠시 후에 표로 보여드릴 텐데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내년도 증시에 대한 어떤 전망이 상당히 안 좋게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흘러내리는, 좀 자신 있게 밀고 올라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플러스만 나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건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새 돌연변이가 나오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오미크론 변종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만 확산되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확산이 커지고 거기서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조짐이 없다라는 점도 중국의 걱정은 되나 이게 시간 지나가면 또 수습이 되겠지 이런 어떤 기대감을 또 유발을 하면서 시장이 어쨌든 플러스는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 매매 참여를 거의 안 했죠. 외국인들이 매도 매수가 19%대 18%밖에 안 됐어요. 일반적으로 한 25에서 28% 정도 비중 차지하거든요. 근데 매수 매도 합이 오늘 보면 2조 원도 안 됐잖아요. 보통 한 4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4조 원이 뭐예요?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좀 매매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금융투자는 이제 연말에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 날짜 내일 지나면 이제 금융투자는 매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골치 아파지죠.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작년도인데 작년도 코스닥 수급을 보면 그러니까 직전까지 개인들이 확 매도했다가 이제 말일부터 이제 매수로, 그러니까 배당 딱 시작되는 그날부터 개인들이 매수로 들어오고 외국기관은 팔잖아요. 매매 들어오는 규모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개인들이 팔더라도 모레부터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장에 특유의 어떤 수급 현상이 오늘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포스코 케미칼이 순매수 1위 종목이니까 적극적인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 최근에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하고, 자동차 지난주에 좀 매수했었는데 이제 다시 또 매도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이제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을 매수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연말에
매수 들어오는 거는 뭐 수급이나 이런 거보다는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배당 관련된 매수, 기계적인 매수가 많아서 삼성전자 1450억 들어왔다라고 해서 와, 뭐 이렇게 할 거까지는 아니죠. 이제 그 매도로 돌변하는 오히려 수요일 이후부터 뭘 사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의 코스피 매매 종목을 의미를 두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거 엘코프로까지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상단으로 다시 이제 들어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보고서가 나온다든가 실적에서 좀 평가가 좋았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레코캠 바이오나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거 다 오늘 보고서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도 역시 이제 2차전지 쪽 매수 들어가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괜찮았었죠.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엔터와 그러니까 미디어 쪽, 그러니까 2차전지 엔터 미디어,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들 뭐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간 게 상대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업종으로는 IT 부품이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매수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또 개별적인 종목에서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미국은 휴장입니다. 휴장인데 아마 내년도 초반 되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확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주식형 펀드에다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장을 실망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세금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금을 이제 주식에서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른 어떤 세금도 거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실 난 거를 매도를 해버리면, 청산을 해버리면 손실이 확정이 되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그 관련된 매도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연초에 수급이 갑자기 또 매수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받으려면 내일 마감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제 코스닥 수급이 바뀌게 되죠.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근데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파나보다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매도로 바뀌면서 어느 종목을 그 와중에 매수하느냐.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때부터는 큰손 자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느냐. 요걸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마찬가지 맥락으로 거래를 외국인들이 줄였지만 줄이면서도 휴가 갔으면서도 챙기는 종목군들이 뭐가 될 거냐. 이것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풍력, IT 부품, 화학, 뭐 OLED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 AR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요거는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제가 하나를 보면 왼쪽은 작년도 이제 그 내놓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고요. 오른쪽은 내년도 코스피 전망치를 증권사별로 제시한 거거든요. 보시면 증권사별로 최하단이 2610이었어요. 증권사 전망치 하단이. 지금이 2300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완전히 어그러졌죠. 상단은 다 뭐 3300, 3600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는데 하단 보면 2800 이하를 생각한 증권사도 몇 개 없었거든요. 되게 다르죠. 근데 이게 반대로 내년도 보면 웬만하면 다 2000 간다라는 거예요. 2000 초반까지. 이렇게 가도 되게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뒤집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저대로 될 거냐. 요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1월 초반에 분위기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보고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더 하향해야겠구나 이렇게 갈지, 또 1월 12일에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보면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추억의 시리즈가 이건 오늘 되게 한번 멀리 가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기차표 운동화가 있었고 범표, 말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단화 많이 또 요즘도 신잖아요. 이게 무려 한 40년 정도 된 건데 유행이 돌아서 결국엔 다시 또 지금으로 돌아온 거로 돼버렸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 신은 디자이너들이 그런 거를 계산하고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해서 옛날에 우리 신었던 기차표, 말표, 범표 요 신발이 또 생각이 나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또 카페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또 이제 다양한 통계들 봐주시고 또 이제 메인에 있는 독립 리서치 가입 안내도 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